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세명 요양병원 3층 병실. 오후 2시 복도에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312호 병실 안 지영은 창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영 씨,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지만 지영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곱게 늙지 못한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죠.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한 지 벌써 2달째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같은 시간에 검사를 받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영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침대 옆 의자는 언제나 비어 있었고 병실 문 앞에 놓인 꽃바구니나 과일 상자도 없었죠. 가족분은 언제 오시나요? 새로 온 간호사가 물었지만 지영은 쓴웃음만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0년 전 그날 차가운 지하철역에서 엄마가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지영에게 가족이란 없었으니까요. 1993년 겨울, 당시 23이었던 지영은 김밥 2줄이 든 비닐봉투 하나만 들고 서울역 대합실에 버려졌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가 화장실 다녀올게. 그 말을 믿고 5시간을 기다렸지만 엄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영은 남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배신당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혼자 살아가며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일까지 하며 근근히 살아왔어요.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영 씨, 새로 오신 간병인분이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다른 간병인이겠죠. 어차피 며칠 버티지 못하고 그만둘 텐데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 씨, 오늘부터 제가 모실게요.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그 눈매, 그 손짓까지. 30년 전 그날 밤 지영의 손을 놓고 돌아선 그 사람이었어요. 지영이 평생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이었죠. 엄마. 지영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지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건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영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을 버린 엄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영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순이는 지영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는 손길이 지영의 이마를 만졌을 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영은 차마 그쪽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지영은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어지러웠지만 당장 간병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했거든요. 간호사님, 저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고 싶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왜요? 박순희 씨가 뭔가 잘못했나요? 간호사는 의아해했죠. 어제 처음 오셨는데 벌써 문제가 있었나요? 지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제 엄마라서 싫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지영 씨, 지금 병원에 간병인이 너무 부족해요. 박순희 씨도 간신히 구한 분이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결국 지영은 빈손으로 병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문을 열자 순이가 이미 일어나서 지영의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순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밝게 웃었어요. 화장실이요. 지영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나 봐요. 미안해요. 순이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세수하시죠. 물 온도 맞춰드릴게요. 지영은 순이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 제가 간병인이잖아요. 이런 일이 제 일이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지영이 폭발했어요. 지금 와서 엄마인 척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 아니에요. 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1993년 12월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밥 2줄 주고 저를 버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우리 지영이 맞구나. 우리 지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30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엄마 행세예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지영아,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진짜 그랬다면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뭘 했어요? 지영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날 밤 차가운 지하철역 의자에서 떨며 엄마를 기다렸던 7살 지영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엄마 잃어버린 애라고 수군거리던 소리. 영무원 아저씨가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니?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절망감까지. 지영아, 사정이 있었어.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사정으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오늘부터 당신과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일만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지영은 정말로 순이와 대화를 거부했어요. 약을 가져다 줘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밥을 먹여주려고 해도 손을 뿌리쳤죠.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영의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병실을 청소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죽을 끓여왔어요. 지영 씨 보호자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네요.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냥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진짜 엄마였다면 애초에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영은 순이가 자신의 약값을 대신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실수로 보호자분이 약값 지불하셨다고 말한 거였죠.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왜 굳이 자기 돈으로 약값을 낼까요? 그냥 일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밤늦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이틀 후 지영은 자신만의 냉전 작전을 시작했어요.
순이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 젓가락도 들지 않았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혼자 가겠다며 순이의 부축을 완강히 거절했어요. 지영 씨, 혈당이 너무 높아요. 제대로 식사를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지영은 딴청을 피웠어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간병인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지영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씻어줬어요. 지영이 아무리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순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왜 자꾸 이래요? 제가 싫다고 하잖아요. 지영이 소리를 질렀지만 순이는 담담했어요. 아픈 사람 발 씻어주는 게 제 일이에요. 개인 감정은 접어두세요. 그러면서도 순이의 손길은 남다르게 부드러웠어요. 마치 깨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영의 발목을 잡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정성스럽게 씻어줬죠. 어느 날 아침 지영은 순이가 자신의 머리를 빗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너무 피곤해서 거부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순이의 손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길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지영아, 어릴 때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드러웠어. 순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영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순이가 갑자기 손을 멈췄죠. 지영아, 너 목 뒤에 있는 이 흉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지영은 깜짝 놀라며 순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흉터는 지영이 12살 때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우다가 생긴 거였어요.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가 아직도 희끗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순이가 알 필요는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놀라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보육원에서 지낸 10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 외로움,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난 엄마.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지영 씨, 약 시간이에요. 순이가 물컵과 함께 약을 가져왔어요. 지영은 평소처럼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때 순이가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순이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영 씨 약값이 모자라서. 제가 보태드릴게요. 왜요? 왜 굳이 당신 돈으로 제 약값을 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순이의 눈빛이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인 그 표정을 지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영은 순이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민정아? 엄마야. 이번 달 용돈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줘. 지영은 가슴이 찡했어요. 순이가 딸에게 줄 용돈까지 빼서 자신의 약값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처음으로 순이가 가져온 죽을 받아들였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순이의 눈에 기쁨이 살짝 스쳤죠. 맛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릇을 비웠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어요.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엄마 역할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 지영은 순이가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순이가 웃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봐. 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순이가 왜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지영은 순이가 자신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은 지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순이가 어떻게 그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날 오후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순이는 보이지 않고 병실이 고요했죠.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복도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병실 환자 말이야. 어떤 환자? 312호 지영이라는 여자. 지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도에 서 있는 여자가 낯선 사람이었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환자 보호자가 누구예요? 박순희 씨라는 간병인 분이 계시는데요. 박순희? 아, 맞네. 그 사람 맞아. 지영은 이상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길래 순이를 아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그 여자는 지영의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지영은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서 자는 척했죠. 얼마 후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도대체 누구지? 지영은 궁금증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순이가 죽을 끓여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지영 씨, 식사 시간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영이 물었어요. 자신도 놀랐죠. 언제부터 순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순이는 대답을 피했어요. 지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낮에 본 그 여자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지영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섰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순이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낮에 봤던 그 여자가 함께 있었죠. 지영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경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죽은 걸로 알고 살라고 했잖아. 지영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라는 게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죽은 걸로 알고 살라니 무슨 뜻인 거죠? 그래도 민경아, 지영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아이라고. 딸, 웃기지 마. 언니가 그 아이를 버렸을 때부터 딸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언니 딸은 민정이 하나뿐이야. 지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민경이라는 여자가 순이의 동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정이라는 아이는 순이의 다른 딸이었던 거죠. 나도 알아. 하지만 지영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언니, 정신 차려. 만약 민정이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엄마가 자기보다 먼저 낳은 딸이 있다는 걸 안다면? 지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순이가 자신을 버린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민정이라는 딸을 낳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민경아, 제발. 안 돼. 언니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왜 굳이 옛날 일을 들춰내려고 해? 두 사람은 병원 뒤편으로 걸어가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영은 몰래 뒤따라갔어요. 궁금증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어요. 지영은 나무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그 아이 앞에 나타난 거야? 우연히 알게 됐어. 이 병원에서 간병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 하필이면 지영이 병실이었던 거야. 정말 우연이었어? 순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니야. 사실은 지영이가 여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간병인으로 들어온 거야.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거였죠. 언니 미쳤구나.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아이가 혼자 아프고 있다는데 엄마로서 그냥 있을 수 없었어. 엄마로서? 웃기지 마. 진짜 엄마였으면 애초에 버리지 않았을 거 아냐. 그때 민경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기억해?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걔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더라고.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니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경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냈는데. 첫째 아이가 사생아라는 걸 알고는 그 순간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숨어서 엿듣고 있던 나무 뒤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뭐가 사생아라고요? 순이와 민경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바라봤어요. 순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지영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처음부터요. 다 들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생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야 했던 거고요? 민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지영아,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야. 오해요? 지영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생아라는 게 오해인가요? 죽었어야 했다는 것도 오해인가요? 민경이 순이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그냥 가자. 더 이상 엮이지 말고. 하지만 지영이 민경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지금 다 말해야 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거 다 들어야겠어요. 순이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엄마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요? 너 아빠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유부남이었어. 엄마는 그걸 모르고 사귀었던 거야. 지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빠가 유부남이었다니. 그래서 엄마 혼자 너를 키웠어. 몇 년 후에 지금 민정이 아빠를 만났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극성이었어요. 민경이 끼어들었어요. 첫째 아이가 사생아라는 걸 알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혼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영이 소리쳤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산 거예요? 민경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큰 집에서 민정이랑 잘 살고 있었다고요. 큰 집이요?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응, 민정이 아빠가 사업을 해서 돈이 많거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민정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지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순이가 자신을 버린 후에 부유한 집에 시집가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자신은 보육원에서 자라고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뭐예요?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순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영아, 사실은 언니, 민경이 순이를 말렸어요. 아니야, 민경아. 이제 다 말해야겠어. 순이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영아, 민정이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어.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민정이 학비도 낼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엄마가 간병인 일을 시작한 거야. 지영은 허탈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간병인 일을 하게 됐고 우연히 자신을 만난 거였어요. 감동적인 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민경이 말했어요. 민정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너 혹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있니? 지영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민정이가 너무 급해서. 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경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만약 민정이랑 함께 산다면. 민정이랑 함께 산다고요? 응, 민정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언니라는 걸 알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면. 지영은 이제 순이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영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야, 지영아. 답해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경이 대신 말했어요. 언니가 조사해봤어요. 당신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순이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간병인으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자신의 재산 상황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더 놀라게 할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민경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언니가 처음에는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이에요. 그 아이는 원래 세상에 없었어야 할 아이다. 만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순이가 민경을 말렸지만 민경은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언니가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돈이 필요해졌고 당신이 혼자 살면서 돈을 모았다는 걸 알게 됐죠. 지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순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친절, 약값을 대신 내준 것, 정성스럽게 간병해 준 것, 모든 게 자신의 돈을 노린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영아, 정말 그게 아니야. 엄마 진심이야. 순이가 울며 말했지만 지영은 돌아서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영은 병실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순이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에게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실이 모두 차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럼 퇴원하겠어요. 지영 씨,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고. 상관없어요. 혼자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밤 10시쯤 순이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영은 등을 돌리고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순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 엄마 진짜 마음이야. 지영은 벌떡 일어나서 순이를 노려봤어요.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뭐요? 더 많이 뜯어낼 생각이세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후회했어. 너를 버린 것도, 그동안 찾지 않은 것도. 그런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지영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차라리 영원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영아, 이거. 지영이 고개를 돌려보니 순이가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 어릴 때 사진들이야. 엄마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지영은 놀랐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순이가 가지고 있었다니. 순이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였던 지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까지. 이 사진들을 어떻게 너를 버리기 전까지 찍은 거야. 엄마가 유일하게 가져간 게 이것뿐이었어. 지영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히 화가 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여기 봐. 순이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너 5살 때 찍은 건데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타는 거야. 그때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사진 속 어린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영을 바라보는 순이의 표정도 행복해 보였죠. 엄마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매일 울었어. 너를 그리워하면서. 그럼 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 너를 버린 엄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친딸을 포기했다고요? 지영아, 너는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 지영은 사진첩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변명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저보다 새 가족이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때 순이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지영은 당황했어요. 순이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민정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너 생각만 했어. 민정이가 첫걸음마 할 때도, 첫말할 때도 우리 지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민정이 생일날에도 너 생각했어. 우리 큰딸은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누가 챙겨주고 있을까? 순이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다른 병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문의하는 소리도 들렸죠. 지영아,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영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갑자기 지영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지영아, 왜 그래? 지영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스트레스와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죠. 간호사님, 순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지영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지영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순이는 계속 지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영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응급실에서 밤새 치료를 받은 후 지영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니 순이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지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영아, 깨어났구나. 괜찮아?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 순이가 일어서려 하는데 지영이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정말로. 그동안 저를 생각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영이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어요. 그동안 순이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영 곁을 지켰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 매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말이에요. 왜 계속 여기 있어요? 집에 가세요. 지영이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못 가겠어. 민정 씨는 뭐라고 해요? 엄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순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민정이한테는 말 안 했어. 아직? 지영은 이상했어요. 순이가 그렇게 아끼는 딸인데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영은 순이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정아, 엄마야.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간병인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환자분이 많이 아프셔서 그냥 다른 간병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순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정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지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뭔데요? 너한테 언니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딸이 하나 더 있었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입원해 있는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민정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그 아이 이름은 지영이고. 싫어요. 듣기 싫어요. 민정이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영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순이가 민정에게 자신의 존재를 털어놓는 걸 보니 뭔가 진심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순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정 씨가 화났나 봐요? 지영이 물었어요. 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들었구나. 복도에서 통화하셨잖아요. 왜 말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지영아, 엄마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너도 내 딸이고 민정이도 내 딸이야. 둘 다 소중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는데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 여자가 순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민정이었어요. 민정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확인하러 왔어요. 민정은 지영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제 언니라고요? 지영은 민정을 바라봤어요. 순이를 많이 닮았네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민정아, 진정해. 여기는 병원이야.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20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정은 지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서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한다니? 돈이죠? 엄마가 간병비 받으려고 여기 온 건데 당신이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돈을 요구했다고.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며 관심 받으려는 거예요? 순이가 민정을 말렸어요. 민정아, 그만해. 지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엄마는 왜 이 사람 편만 들어요? 저는 뭐예요? 지금까지 엄마 딸 노릇한 게 억울해요. 그때 지영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민정 씨 말이 맞아요. 지영아, 저도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지영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선택해야 했던 거죠. 저를 포기하고 민정 씨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지. 지영아,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있었다면 민정 씨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엄마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정은 지영의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버릴 때 정말 아팠는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팠어, 지영아. 너무 아팠어. 그날 밤엔 죽고 싶었어. 그거면 됐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도 아팠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민정 씨,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 때문에 민정 씨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 순이가 두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민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둘 다한테 미안해. 엄마.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영은 순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엄마. 이제 됐어요. 지영아. 그날 저를 버리며 엄마도 엄마 자신을 버린 거죠? 지영이 순이의 말을 기억하며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날부터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 지영은 순이를 껴안았어요. 엄마,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민정도 다가와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저도 언니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였어요. 퇴원 날 지영은 순이가 준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정이 사온 새 운동화도 신었죠. 2달 만에 처음으로 입는 외출복이었어요. 언니, 정말 우리 집으로 안 올래요? 민정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니야, 민정아. 언니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 순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 대신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했어. 지영과 순이가 함께 살기로 한 집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어요. 지영의 적금을 깨서 전세금을 마련했고 순이가 간병인 일을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엄마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순이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야.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민정이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져올 짐이 별로 없었어요. 지영은 평생 혼자 살아서 물건에 애착이 없었고 순이도 급하게 나온 터라 별다른 살림이 없었거든요. 이거면 다예요? 민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새로 사면 돼. 순이는 밝게 웃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지영과 순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어요. 침대도 아직 주문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뭘? 민정 씨랑 살았으면 더 편했을 텐데. 순이는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편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무슨 뜻이에요? 민정이 아빠랑 살 때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어. 하지만 마음이 늘 무거웠어. 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지금은 돈도 없고 힘들지만 마음이 편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생활 리듬을 찾아갔어요. 순이는 계속 간병인 일을 했고 지영은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굳이 일 안 해도 되는데. 민정이 걱정했지만 지영은 고집을 부렸어요. 평생 일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놀면 오히려 이상해.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순이와 지영이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종교 있었어요? 지영이 물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요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순이와 지영을 친모녀로 알았어요. 닮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거든요. 우리 모녀가 정말 각별해 보여요.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시자 순이와 지영은 서로 웃었어요. 두 달 후 지영과 순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입원했던 세명 요양병원이었죠. 지영 씨,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간호사들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박순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모녀예요. 지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영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언니가 정말 달라졌어요. 민정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민정은 일주일에 2번씩 지영과 순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 같아졌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순이가 밥을 짓고 지영이 단무지를 썰고 민정이 계란을 부쳤어요. 엄마, 옛날에 저한테 김밥 싸주실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지영이 물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김밥 하나 싸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김밥 싸주시면 좋았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밥을 다 만들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이번엔 김밥에 단무지 꼭 넣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좋아하는 노란 단무지. 안 잊었어. 순이가 대답했어요. 저도 단무지 좋아해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30년 전 서울역에서 먹었던 그 김밥과는 맛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민정이랑 함께 놀이공원 갈까요? 지영이 제안했어요. 좋아. 언니랑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민정이 기뻐했어요. 순이는 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꿈 같아. 우리 세 명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해가 지자 민정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영과 순이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이런 행복이 계속될까 싶어서.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지켜나가면 돼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서울역에서 혼자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옆 침대에서 순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